할머니,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풍성하세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한 젊은 20대 분이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나이 82세, 머리카락은 흰색이지만 여전히 풍성하니까요. 그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부엌에 있는 들기름입니다. 안녕하세요. 50년 넘게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본 의사 박석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비싼 화학 제품 없이 머리카락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관한 지혜로운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73살 제주도에서 오신 김명자 할머니는 매달 40만 원씩 탈모 제품에 쓰셨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들기름 비법을 알려드린 후 석 달 만에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평생 쓰던 탈모약 중에 이것만큼 효과 본 건 없어요. 라고 기뻐하셨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비법은 고가의 화학 제품 없이도 건강한 머리카락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비싼 탈모 제품에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는 재료들로 효과적인 두피 케어가 가능합니다. 특히 들기름과 몇 가지 천연 성분의 황금 배합법이 핵심입니다. 이 방법은 나이가 많아 모발이 가늘어졌거나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오랜 세월 연구한 두피 건강 비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나이 들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호르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모발의 성장 주기가 짧아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두피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모발이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지요. 여러분 중에 손발이 차가운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두피도 차가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놀랍게도 여성 탈모와 수족냉증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차가운 두피에서는 모발이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습니다. 두피의 온도가 내려가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모낭에 필요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들기름이 왜 탈모에 효과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라 부르는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두피의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모낭에 영양분이 더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경험하고 연구한 결과 들기름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천연 성분과 함께 사용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환자들에게 알려드린 4가지 황금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들기름과 로즈마리입니다. 76살 이영숙 할머니는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앞머리가 훤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거울을 볼 때마다 우울해 하셨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에 로즈마리 오일 5방울을 섞어서 두피를 마사지하되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귀 쪽에서 정수리 쪽으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숙 할머니는 석 달 동안 이 방법을 일주일에 3번씩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앞머리가 눈에 띄게 자라났고 전체적인 모발 밀도도 높아졌죠. 정말 신기해요. 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왜 로즈마리가 효과적일까요? 로즈마리는 두피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모발 성장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들기름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두피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두 번째 조합은 들기름과 레몬즙 그리고 사과 식초입니다. 80살 정순자 할머니는 머리카락이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빗질할 때마다 한 움큼씩 빠져서 항상 걱정이 많으셨죠. 제가 순자 할머니에게 알려드린 방법은 들기름 2숟가락에 레몬즙 반 작은술, 사과 식초 한 작은술을 섞어서 두피를 마사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2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고 그 결과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굵어지고 빠지는 양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질까봐 머리 감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머리를 감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몬즙과 사과 식초의 산성 성분은 두피의 균형을 맞춰주고 모공을 깨끗하게 해서 들기름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레몬즙의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모발을 강화하고 사과 식초는 자연적인 항균 작용으로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세 번째 조합은 들기름과 오메가3 캡슐입니다. 75살 박영희 할머니는 머리가 너무 가늘어서 두피가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 비싼 제품을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죠. 제가 영희 할머니에게 알려드린 방법은 들기름 한 숟가락과 오메가3 캡슐 내용물을 섞는 것이었습니다. 캡슐을 바늘로 찔러서 내용물을 짜내면 됩니다. 영희 할머니는 처음에는 냄새가 좀 난다며 망설이셨지만 결국 3달 정도 꾸준히 사용해 보셨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굵어지고 새로운 모발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법은 정말 기적이에요. 이제 머리를 묶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들기름에 식물성 오메가3와 캡슐 속 동물성 오메가3가 결합하면 두피 건강에 필요한 모든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게 됩니다. 식물성과 동물성 지방산의 시너지 효과가 모발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네 번째 조합은 들기름과 영양진액입니다. 82 최영자 할머니는 머리카락이 거의 없을 정도로 탈모가 심했습니다. 제가 영자 할머니에게 알려드린 방법은 영양진액 한 포를 마시고 한 티스푼만 남겨 들기름 한 숟가락과 섞어서 두피를 마사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6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이 점점 돌아오기 시작했고 두피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에도 머리카락이 다시 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할머니의 말씀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영양진액에는 단백질, 아미노산, 미네랄, 특히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머리카락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이 성분들이 들기름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탈모 개선에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4가지 기본 조합을 알려드렸지만 더 놀라운 효과를 보려면 완벽한 배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의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90살 윤정순 할머니는 심각한 탈모로 거의 가발을 쓰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배합법을 사용한 후 불과 6달 만에 가발 없이도 외출하실 정도로 머리카락이 돌아왔습니다. 완벽한 배합법은 이렇습니다. 들기름 30ml, 오메가3 10ml, 아몬드 오일 12ml, 호호바 오일 6ml,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5방울,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3방울, 천연 비타민 E 3방울, 레몬즙 5ml, 사과 식초 3ml, 영양진액 5ml를 잘 섞어주세요. 혼합물을 일주일에 3번, 밤에 두피에 발라 마사지하면 됩니다. 모든 재료를 다 넣기 힘드시다면
일부는 빼시거나 갖고 계신 다른 재료들을 쓰셔도 좋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6달 후에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1년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모발 밀도를 회복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 가바릅 씨도 당당하게 외출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기쁨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배합법의 비밀은 각 성분의 정확한 비율과 시너지 효과에 있습니다. 들기름과 오메가3만 사용하면 냄새가 심하고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몬드 오일과 호호바 오일 같은 저자극성 식물성 오일로 희석하면 냄새도 완화되고 피부 자극도 줄어듭니다. 로즈마리 오일은 두피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페퍼민트 오일은 냄새를 중화하며 비타민 E는 혼합물의 산화를 방지해 신선함을 유지해 줍니다. 레몬즙과 사과 식초는 산도를 조절하며 영양진액은 필수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외부 케어만으로는 완전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몸 내부에서부터 건강해져야 진정한 탈모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부 영양공급법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공복에 들기름 1큰술과 오메가3 캡슐 1개를 드세요. 그리고 검은 깨, 검은 콩, 영양진액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89세 한영수 할머니는 내부 영양공급법을 석 달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건강해지고 탈모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할머니는 기뻐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머리카락이 달라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몸 전체가 가벼워졌네요. 내부 영양공급법의 핵심은 몸 안에서부터 필수 지방산과 단백질,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해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을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을 모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오일은 반드시 신선한 것을 사용하세요. 들기름과 오메가3는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어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하고 개봉 후 석 달 이내에 사용하세요. 둘째, 지성 두피를 가진 분들은 오일 양을 줄이고 사용 빈도를 조절하세요.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두피에 염증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사용을 중단하세요. 넷째,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귀 뒤나 팔 안쪽에 소량 발라보고 24시간 동안 관찰한 후 이상이 없으면 사용하세요. 다섯째, 냄새가 강할 수 있으니 잠자기 전에 사용하고 깨끗이 씻어내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비법들을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제 환자들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박 선생님, 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모발 관리를 시작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저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제 스승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나이 든 후에 찾아오는 모든 증상은 보기와 함께 고착화되고 관심과 함께 개선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관심을 갖고 시작해 보세요. 모발 건강은 전체적인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철분, 아연,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마지막으로 들기름 두피 케어 후 완벽하게 씻어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사과 식초 천연 린스입니다.
두피 마사지 후 어떻게 씻어내느냐가 효과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요. 미지근한 물 한 병에 사과 식초 한 큰술, 라벤더 오일 두세 방울을 첨가하세요. 두피 마사지 후 샴푸로 가볍게 씻고 나서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이 식초워터를 두피와 모발 전체에 천천히 부어주세요. 그리고 미온수로 가볍게 헹구어 주시면 됩니다. 사과 식초가 두피의 산도, 균형을 중성에 가깝게 조정해 주고 오일 마사지 후 미세한 잔여물을 깨끗하게 중화해 줍니다. 덕분에 두피 트러블을 예방하고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92세 윤광자 할머니는 사과 식초 린스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오일 마사지 후 두피가 답답하고 기름진 느낌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에는 머리가 가볍고 산뜻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들기름 두피 케어 비법으로 건강한 머리카락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탈모 개선은 들기름 마사지만으로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머리를 감는 습관부터 두피 운동까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 감는 습관이 탈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환자 중 79살 김춘자 할머니는 매일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세게 문질러 말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습관이 탈모를 악화시키고 있었죠. 머리를 감을 때는 절대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두피에 천연 오일을 과도하게 제거해 오히려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고 모발을 약화시킵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우리 몸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샴푸를 사용할 때도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샴푸를 직접 두피에 바르지 마시고 먼저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사용하세요. 손톱으로 두피를 긁는 것은 금물입니다.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를 감은 후 말리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건으로 머리를 세게 문질러 말리는 실수를 하시는데 이는 모발을 약화시키고 끊어지게 만듭니다. 대신 수건으로 두피를 톡톡 두드리듯 물기만 가볍게 제거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많은 분들이 자연 건조가 머리카락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드라이기 미온풍이 더 좋습니다. 머리카락이 물에 젖어 있는 시간이 길면 모발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미온풍으로 설정하고 두피에서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하세요. 춘자 할머니는 이러한 머리 감는 습관과 말리는 방법을 바꾸신 후 머리카락 빠짐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습관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두피 스트레칭과 손가락 마사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들기름 마사지와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84 이순희 할머니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두피가 항상 뻣뻣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간단한 두피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관자놀이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방법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관자놀이부터 시작해 정수리 쪽으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양쪽 동시에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3분씩 해보세요. 두 번째는 귀 뒤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 귀 뒤쪽부터 시작해 정수리 쪽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당기듯 마사지합니다. 이 방법은 두피 혈액순환을 크게 촉진시켜 모발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5분씩 꾸준히 해보세요.
세 번째는 아침마다 1분 동안 두피를 톡톡 두드리는 방법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이 간단한 방법이 두피의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키고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순이 할머니는 두피 운동을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신 후 두피가 훨씬 부드러워졌고 머리카락도 덜 빠져요. 게다가 아침에 두피를 두드리면 머리가 맑아져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모발 관리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들기름과 천연 성분으로 만든 두피 마사지 오일로 일주일에 3번 두피를 관리하세요. 둘째, 올바른 머리 감는 습관을 기르세요.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고 샴푸는 손바닥에서 거품을 낸 후 사용하며 수건으로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하고 드라이기 미온풍으로 머리를 말리세요. 셋째, 두피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세요. 관자 놀이에서 정수리 방향으로의 원형 마사지, 귀 뒤에서 정수리 방향으로의 스트레칭, 아침마다 1분간 두피 두드리기를 실천해 보세요. 넷째, 내부 영양 공급을 잊지 마세요. 매일 아침 복에 들기름 1큰술과 오메가3 캡슐을 섭취하세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모든 방법은 제가 50년 이상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권해온 방법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미 탈모가 심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90대 할머니들도 이 방법으로 건강한 머리카락을 되찾으셨습니다. 머리카락이 건강해지면 자신감도 함께 올라가고 더 활기차게 생활하게 되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마다 건강한 머리카락을 보며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관절 건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관절 통증 없이 80, 90까지 걷고 움직일 수 있는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꼭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탈모 관리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